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 얼마나 영향력이 커질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첫 번째 비트코인 구매는 피자 2판이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커졌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이 지난 후 비트코인은 정상에서 꽤나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초기부터 시작해보죠. 일본에서 2007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스테리한 남성이 온라인 공간에만 존재하는 사이버 통화 화폐라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8월 3명의 남성들이 암호화 특허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모두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여러 사람들의 그룹이 사용한 가명이라는 루머가 여기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18일 bitcoin.org라는 웹사이트가 익명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2달 후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전체 개념을 설명하는 비트코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비트코인 창시자들이 제니시스 블록이라는 가장 최초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했던 2009년에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카모토는 컴퓨터 개발자에게 10개의 비트코인을 보내는 것으로 첫 번째 비트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2009년 10월 비트코인의 환율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하나의 비트코인은 미화 0.003달러의 가치와 같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죠? 그때 비트코인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첫 번째 거래는 2010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플로리다의 프로그래머는 미화 약 25달러 정도인 10,000 비트코인을 피자 2판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2-3년 후 3,90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정말 일생일대의 피자를 먹은 것과 다름없네요. 2011년 초기 1비트코인의 값이 마침내 미화 1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모이게 되면서 4달이 지난 후 비트코인 하나는 31달러가 되었죠. 이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31달러를 찍고 4일이 지나자 보안 문제로 인해 값은 다시 10달러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서비스와 새로운 앱이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4월에 그 가치는 266달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소란이 일어나고 11월에 비트코인 하나는 1242달러로 값이 상승했습니다. 2017년은 비트코인의 황금해였습니다. 여름에 가격이 3000달러로 올랐고 9월에는 5000달러로, 그리고 2018년 초에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13,000달러까지 값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게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되었죠. 불운의 2018년을 보내셨나요? 비트코인에게 한번 견져보세요. 모든 게 비트코인의 길을 막았습니다. 중국은 암호화폐를 제재하기 시작했고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은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다시 3,000달러의 값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요즘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요. 비트코인 하나로 거의 3,9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왜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암호화폐가 갑자기 무너지게 된 거였을까요? 그 원인은 몇 가지 요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거래를 승인하는 채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굴자들은 일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비용은 매일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채굴자들에게도 손해를 입히는데요. 수익이 떨어지고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순환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들은 암호화폐를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2018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던 두 코인 회사의 경영자들은 등록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판매해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추측하실 수 있듯이 이런 제재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사는데 흥미를 갖도록 만들지 못했죠.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하락세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의 분열이라는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초에 정해진 양의 거래만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일부 파벌에서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비트코인 캐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를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 개선된 비트코인 캐시를 선택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아주 인기가 많아서 오늘날 1비트코인 캐시는 미화 158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투자자들을 얼마나 잃었는지 상상해보세요. 네, 비트코인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분명한 정답은 없는데요. 비트코인은 아주 혼란스러운 개념이기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투자를 결정하고 복권을 하나 사서 그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아마 더 높을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타면서 다른 암호화폐들은 점점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네오. 네오는 원래 엔트쉐어라고 불렸으며 다홍페이에 의해 2014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등장한 가장 큰 암호화폐로 중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개념 자체를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말이 나오게 만들었죠. 네오는 2017년 미화 162달러의 가치를 가졌을 때 역대급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토큰 하나당 미화 9달러를 약간 넘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네로. 모네로는 2014년 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한 오픈소스 암호화폐입니다. 이는 아주 비밀스럽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모네로는 앞으로의 개발을 위해 돈을 기부하는 충성심 높은 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에도 어두운 면이 있는데요. 엄청난 보안은 구매자들이 이를 악용하도록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들은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1모네로는 미화 54달러를 약간 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은 전직 구글의 엔지니어 찰리 리가 2011년에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에 공개된 첫 암호화폐이며 은색 비트코인이 금이다 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쪽으로는 라이트코인이 더 낫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오픈소스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기반을 하고 있으며 거래 확인과 블록 생성 속도가 훨씬 더 빨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도 현재 라이트코인 하나는 미화 59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개발자들은 이를 더 유명하게 만들고 상용화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시. 대시는 에반 더필드가 2014년에 개발한 것으로 다크코인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비트코인의 보안이 더해진 버전이거든요. 대시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거래는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여러분의 익명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대시를 선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현재 대시의 가치는 미화 90달러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이더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토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이더의 선판매는 2014년에 시작되었고 이 플랫폼은 2015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의 설명에 따르면 이더는 거래나 보관 혹은 거의 모든 걸 코드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16년의 이더리움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벌써 클래식이 되나요? 이 플랫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화 137달러의 이더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존재한다 해도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럼 암호화폐는 위기에서 살아남아 미래 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옹호자들은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것의 숫자는 점점 더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주 상용화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적은 공급과 암호화폐의 불균일한 분배는 관심 있는 사람의 숫자가 소수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의 규제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안이라는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있죠. 모네로처럼 어떤 암호화폐들은 아주 높은 보안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해킹에 꽤나 취약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이미 여러 번 해킹을 당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급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보안은 비트코인을 살아남고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꽤나 안개 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측은 있지만요. 특히 아무도 그 가격을 직접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불안정한 화폐를 가진 나라들에게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경제란 점성술을 더 믿고 싶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다시 말하자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암호화폐는 불안정성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행복한 미래를 믿고 있죠. 예를 들면 백만장자 투자가인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 하나가 2022년에는 25만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대담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모든 게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면 저는 억만장자 투자가인 워렌 버펫의 현명한 조언을 남겨드릴게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분야에 절대 투자하지 마라. 사람들은 이해를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 모든 게 뭔지 갈피를 잡지 못하시겠다면 주머니에 돈을 다시 넣고 그냥 지나가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는 미래일까요? 지나간 유행일까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한 후 구독 버튼을 눌러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세요.